안녕하세요. 오늘 민소 진행하는 현석훈 기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나요? 너무 바빴어요.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추석 연휴가 22일부터죠. 9월 22일 토, 일, 월, 화, 수, 요일까지입니다. 26일이 대체 공휴일이죠. 22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18일, 19일, 20일 이렇게 3일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죠. 동대문 DDP에서 프레스센터가 마련이 됩니다. 한 1000석 정도 규모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가야 됩니다. 무슨 연예 기자가 예, 가야 됩니다. 네, 후배들하고 좀 기도 좀 살려주고요. 타사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고참들이 가서 앉아 있어 주면 우리 정치팀장이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지난번에 제가 정치팀장하고 방송을 한번 같이 녹음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18일, 19일, 20일. 다행히 일산은 아니고요. 동대문인데요. 그런데 이게 정상회담 일정이 좀 나중에 잡힌 거라 중간에 또 빠져야 될 것 같기도 해요. 18일 날 일정이요. 보이그룹 루첸트라는 친구들이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가수 로이킴이 데뷔를 해요. 그리고요. 대종상 영화제 기자회견이 있고 19일입니다. 우주소녀가 컴백을 합니다. 그리고 20일에는 드림캐쳐가 컴백을 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중요한 일정 챙겨야죠. 어떡합니까? 그리고 오늘이 이제 12일 수요일이죠. 오늘은 이제 로이킴 인터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재동 씨 기자간담회가 있는 시간인데 후배가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 연예 쪽이 추석을 앞두고 중간에 이제 월드컵부터 계속 밀려왔던 이슈들이 있거든요. 또 올해 여름 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런 악재들 때문에 한 방에 이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중간에 아시안 게임도 있었죠. 예를 들면 아시안 게임 축구 결승전 있는데 어느 미친 기획사가 그날 일정을 잡겠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막 몰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너무 일정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하게 이제 공지도 못 해드리고 바로 그냥 말 그대로 요즘 애들 말대로 지지친다고 그러죠. 굿게임 했다는 뜻인데요. GG 알파벳 G요. G, A, B, C, D, E, F, G. 네, GG 지지치고 곧바로 일주일만 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틀을 더 쉬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공지 올리고요. 똑바로 쉬도록 할게요. 이건 쉬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거 녹음해야 되는데 쩔쩔쩔쩔쩔 하다가 결국엔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심한 죄송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 민소 9월 12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요즘에 바빴다는 말씀 드렸고요. 오늘 제목은 유튜브 전쟁인데요. 유튜브 전쟁. 저도 이제 유튜브 쪽 기웃거리고 있는데 우리 김엄마요. 뉴스 김용민 브리핑 진행하시는 우리 김용민 씨가 뉴스 브리핑 김용민 브리핑을 개편하시고 유튜브로 이사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정말 대단하세요. 볼까요? 김용민 브리핑. 요즘 개편하셔가지고 혼자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요. 9월 12일 수요일 뉴스 브리핑 영장 기각 앞두고 판사들 유해용과 이메일 이런 방송을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아침에 6시 반 시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세상에 4시에 일어나신다고요? 네, 4시에 일어나서 방송 준비하시고 6시 반에 방송하고 이게 스튜디오가 광명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목동으로 가셔가지고 또 아침에 SBS에서 방송 진행을 하러 가십니다. 도대체 프로그램을 몇 개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 저는 하나 하기도 힘들어서 이렇게 쩔쩔쩔쩔 매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이게 김용민 씨가 유튜브에 들어가신 거는 굉장히 적절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즘 유튜브로 방송하는 숙골들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조갑제 TV 한번 볼까요? 조갑제 TV. 조갑제 TV가요. 구독자 14만 7,512명. 와, 대단합니다. 네, 14만 7,512명. 조갑제 TV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게 숙골들 걸 주로 얘기해 줄 필요 없거든요. 괜히 긁어부스럼에 더 홍보해 주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좀 지나쳐요. 지나쳐. 보세요. 판문점 선언 비준은 제2의 을사늑약, 협력자는 친북 매국노, 조회수 3,400회.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 편 들면 한국도 제재 검토, 조회수 2.3만 회. 정치권의 반란, 임종석의 이상한 평양 동행 요구를 거절, 조회수 7.9만 회. 이 숙골들이요, 유튜브로 진출해가지고 막 이래요. 뭐 이거 말고도 뭐 그 예전에 그 정규제 TV라고 있는데요. 정규제 TV. 이분이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를 유튜브로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구독자 24만 7천 명입니다. 대단하죠. 24만 7천 명. 평일 저녁 6시 생방송 펜앤뉴스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요. 어제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포용 국가로는 무지의 소산, 방귀를 모아 가스 발전할 것인가,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는 위장 전입이 취미, 뭐 이런 내용. 조회수 8.9만. 9월 10일 월요일자 방송인데요. 남북회담 초대형 행사로 만들어 뭘 어떡하자는 건가. 네. 조회수 10만. 이렇습니다. 이게요. 또 김진 아시죠? 김진. 예전에 중앙일보 주필인데 그 백분 토론 이런 데에 보수 쪽 패널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분입니다. 김진의 정치 전망대라는 정규제 TV에서 같이 이제 진행하는 한 꼭지인데요. 엉터리 비준동이 국민을 바보로 하나. 이게 그 엉터리 비준동이 이게 판문점 선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조회수 4.6. 천이니까 뭐 4천이죠. 그러니까 이게 숙골들이 유튜브에 모여가지고 이건 뭐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인데 뭐 마스터베이션 한다 그럴까요? 뭐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짜 뉴스거든요. 가짜 뉴스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그 뉴스는 보통 데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 뉴스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좀 그 논쟁이 되는 보도들이 올라오면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기사를 번복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뭐 이런 장치들도 있고요. 그 뭐 조정 신청하는 뭐 그런 기관들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뭐 그냥 법대로 해야죠. 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이제 뭐 이런 거밖에 남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그렇다고 유튜브가 어떤 데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다 모든 컨텐츠들을 검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 유튜브 쪽은 이제 물어보니까 아니 진보도 왜 유튜브 시장을 다 보수에 뺏기냐, 진보도 진보 TV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그 서구적인 논리, 그러니까 미국식 사고 방식이요. 네,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서는 좀 느끼는 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정치 지형이 좀 제로섬 게임 비슷해가지고요. 한쪽이 그냥 다른 한쪽을 몰살시켜버리는 그 정치 보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든 세력을 유지하려는 이런 어떤 가짜 뉴스들을 유포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모으려는 이런 시도들, 이런 게 굉장히 탐탁치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 아주 뭐 간단한 예를들로 또 찾아볼까요? 김세희 기자, 강용석 씨하고 무슨 TV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쏟아지네요. 네, 가로세로 연구소.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제 강용석과 김세희가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는 지금 최저임금이란다. 그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로 지금 징역
극형을 구형받은 바 있죠. 여기도 구독자가 2.5만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어쨌든 뭐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표정이 엿보이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계속 이제 숫골들이 유튜브로 몰려가고 있어요. 뭐 이런 거죠. 그냥 뭐 막 보이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세희, 윤서인 구속 당장 멈춰라. 뭐 아직 구속되지도 않았는데. 성창경에 미친 언론.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튜브에서 이게 왜 이렇게 조회수가 높으냐면요. 그 영감님들 카카오톡 많이 쓰시거든요. 카톡으로 열심히 뿌려대서 그래요. 네. 요즘 배우셔가지고. 그래서 좀 넥타이 매고 이렇게 그 뒤에 뭐 태극기 대충 걸어놓고 얘기하면 옛날 그 자신들이 보던 뉴스 필이 나거든요. 그리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들려주기 때문에 아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우파 채널들 굉장히 빨리 성장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매크로라기보다 구독을 해야 되는 어떤 애국 매체들이랄까요? 애국을 표방하는 매체들 그런 쪽에서 이제 계속 구독을 눌러주는 거죠. 일종의 어떤 연대 단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진보 쪽에서는 주로 팟캐스트에 머물러 있고 우리 김용민 씨가 그래서 이 기울어진 축구장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이 하시는 김용민 뉴스 브리핑을 유튜브로 옮기셨어요. 최근에 그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뭐 초등학생들은 유튜브에 빠져서 살죠. 저도 이제 유튜브 한번 들어가면 잘 못 나오는데 저는 무슨 영상을 주로 보냐면요. 영어 회화하고요. 저기 탁구 동영상. 제가 탁구를 열심히 치거든요. 탁구 동영상하고 자전거 동영상 많이 봅니다. 자전거 동영상. 자전거 동영상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취미 활동하시는 분들이 요즘 워낙 그 연장 장비들이 소형화, 보급화 돼가지고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프로덕션을 직접 하고 자기가 만드는 어떤 뭐 1인 미디어라고 하죠. 유튜브 쪽에서는 공식 명칭으로 크리에이터라는 명칭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이 유튜브에 빨리 들어온 반면에 진보 쪽에서는 아직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민중의 소리에서는 어떤 진영 논리로 가져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진보를 표방하기는 하는데 운동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보 매체긴 하지만 이런 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좀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진보인 척 한다기보다는요. 저는 제가 이제 시사평론가가 아닌 이상 연예부 기자라고 틈틈이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저는 기자입니다. 기자.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동종업계 비판은 잘 안 하는데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가 아무리 지랄 같은 기사를 써도 뭐 조중동이 막 개지랄 같은 기사를 써도 어지간하면 비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도 데스크가 있으니까요. 뭐 저희도 똑같이 그런 기사들이 나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구더기 묻어서 장 못 담그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뭐 저도 현직이니까 그게 좀 불편해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김용민 씨나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기자라기보다 뉴스를 다루는 앵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 매체를 다 다루시던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출처를 밝히고 종종 김현정의 뉴스쇼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전해드리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거 가져오면서도 전해드리면서도 제 출처는 밝히지만 중요한 뉴스 같아서 들려드리긴 하지만 이게 좀 남의 거 그냥 갖다 쓰는 뭐 그런 조금 개념이 좀 잡혀서 일종의 저작권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김용민 씨가 화면에 그 인강처럼요 오른쪽 하단에는 자기 얼굴 조그만하게 나오고 전체 풀샷은 뭐 경향신문 누구 칼럼 이제 이런 걸 띄워놓는데 이런 걸 우리가 해도 되나? 물론 뭐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현직이니까요. 뭐 그런저런 제약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민소도 유튜브 쪽으로 어떻게든 가져가 볼 생각은 있는데 이걸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게 좀 아직 감이 좀 잘 안 잡히네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어렵네요. 네, 가닥 잡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구성한다 그러죠. 구성안을 하나 짜면 될 문제인데
아, 이거 구성안 만들기 정말 쉽지 않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 기울어진 유튜브 운동장 어떻게든 들어가야죠. 그리고요, 요즘에 그 지상파가 유튜브 쪽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페이스북이나 각종 SNS를 통해서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비디오 머그죠. 그리고 스브스 뉴스, 그리고 엠빅 뉴스, 그리고 요즘 KBS 장난 아닙니다. KBS는 뭐 몇 명을 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파들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떨어져요, 실제로. 그리고 떨어진 시청률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MBC 10, SBS 20, KBS 20, 뭐 나머지 기타 이제 이랬으면 됐던 시청률인데 지금은 누가 갈라먹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락세예요. 시청률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뭘 뜻하냐면요, 광고비가 줄어든다는 걸 뜻합니다. 그 광고비는 어디로 갔겠어요? 네, 전부 다 유튜브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가 일정 선방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 광고 집행 수하고 일종의 페이지 뷰, 요즘에는 페이지 뷰라고 안 하고 그 분당 시청률? 뭐라고 그러지?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느냐, 많이 길게 오래 봤느냐를 누적 지표로 삼더라고요. 1등이 당연히 유튜브고요. 2등이 옥수수 TV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주로 웹드라마 많이 만드는 데인데요. 옥수수 TV가 2등, 그리고 3등이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비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이 광고비를 유튜브 쪽으로 땡겨와야 지상파가 살거든요. 지상파가 엄청나게 유튜브로 막 영상을 때려 넣으니까, 가령 예를 들면 축구 하나 끝나면요, 축구 게임 하나 끝나면 도대체 영상이 몇 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짜증나는 게 걔네들은 이렇게 저작권을 주고 그림을 사잖아요. 일단 중개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재가공권까지 이제 다 돈 주고 삽니다. 물론 축구협회 뭐 얼마, 어디 얼마,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그런 소스는 뭐 접근이 안 되고요. 저작권도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냥 손가락 빠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축구를 보는 것보다요, 축구 뒷얘기, 뭐 손흥민 우는 거, 손흥민 발등에 피멍 생긴 거, 이게 보통 잘 안 나오던 그런 그림들이 막 쏟아지니까 뭐 경쟁이 되겠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건, 이게 현장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건 이제는 또 한철이 지났다. 이제 그러면 우린 또 다른 걸 도모를 해야 되는데 뭘 할 것이냐라고 두고 주로 고민하는 게, 그래서 사실 시작된 게 이 오늘 민소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팟캐스트와 유튜브, 기타 등등의 이 여러 채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시선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요즘 그 1인 미디어라는 말 잘 안 쓰네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 영상을 쭉 찾아보면서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얘네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기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오히려 뭐 저보다 선배님이라고 할까요? 제가 개척해왔던 장르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배우면서 김용민 씨가 이제 뉴스 브리핑 옮기고 이제 이런 걸 지켜보면서 이게 오늘 민소도 한번 옮겨봐야 되려나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시간 좀 정해서 라이브로 할지 아니면 예전처럼 이제 좀 원고를 써서 뉴스를 다뤄볼지 이런 판단도 좀 해봐야 되겠고요. 뭐 그런 게 뭐 장비들도 좀 필요하고 정책적으로는 그러네요. 뭐 물론 시작은 간단하게 휴대전화 하나, 노트북 하나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될 텐데 이게 사람 얼굴 나오는 거니까 좀 마음의 준비도 필요하고 뭐 저도 이제 가끔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제 모자 하나 쓰고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이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말이에요. 어쨌든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저런 고민하느라고 최근에 한 며칠 물론 좀 바쁘기도 했고요. 네, 여러분 좀 조언도 받고 뭐 그랬네요. 그래서 이제 이쪽 유튜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참 화제입니다, 화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식 전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그 정혜림 아나운서가 아시죠? 이분이요. 네, 우리 강산 푸르게 망해라 자유다. 네, 이분. 우리 혜림 아나운서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땡전 뉴스, 땡후 뉴스, 뭐 적당한 이름이 없나? 점심
이후 밥 먹고 보는 뉴스, 네, 매일 12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낮 1시까지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라이브를 방송하고 있는데요. 좀 안정화되면 유튜브 쪽으로도 좀 옮겨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물론 팟캐스트 쪽에 발칙한 뉴스 나가고요. 뭐 그렇게 다 나가고 있는데 점점 이제 영상 쪽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좀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가급적 이제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나타나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 좀 잘 기획을 해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또 따박따박 오늘 민소 이끌어 가 볼게요. 오늘 99화 갔으니까요. 내일은 100화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밤 10시 심야 방송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옛날에 이제 별이 빛나는 밤의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참 제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밤에 술을 마셔야 돼요. 네, 예, 뭐 농담이었고요. 어쨌든요, 예, 여러분들하고 좀 잘 소통할 수 있는 그 뉴스를 전해드리는 거는 제가 보니까 좀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제가 뭐 뉴스를 골라드리면 뭐 노동신문 이런 거를 골라드리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컨텐츠를 들고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네,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많이 빼먹어서 죄송했습니다. 또 따박따박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죠.